제8장 사랑과 사랑. 나는 베네치아의 폴입니다. 이제 우리는 네은 거처의 3단계인 사랑과 사랑의 입문에 이르렀습니다. 사랑을 2배로 다룰 때 여러분은 무엇에 직면하게 될까요? 먼저 여러분은 온갖 형태의 경쟁에 내재된 미묘한 파워게임을 극복하는 입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경쟁이 사랑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까? 경쟁은 사랑의 왜곡입니다. 사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그 이상인 것이 되려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보다 그 이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된다는 것의 본질. 우리는 수년 동안 그 이상이 된다는 것, 그 이상인 존재가 되는 개념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외적이고 분석적인 마음으로 이 말을 들으면 오직 하나의 방식으로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라는 것은 무언가보다 더 크다는 뜻입니다. 이전의 더 작은 상태와 비교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 이상이 되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이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까요? 지구상의 어떤 기준으로 마스터 무어를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중 다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초월해 있는 그의 현존에 아직 조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의 현존과 여러분의 I am 현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강과 함께 흘러가면서 그 이상이 되는 것과 아직 미상승 구체인 물질 우주에서 어떤 비교를 통해 그 이상이 되는 것은 미묘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강과 함께 흐르면서 그 이상이 될 때 여러분은 자신의 자아감을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교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전 모습, 어제, 1분 전 또는 전생의 모습이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나는 이전의 나보다 그 이상이다. 이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자신의 진보와 자아감의 확장을 측정하는 행위는 형태의 세계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합당하고 필요하며 건설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지구상에 규정된 기준이나 타인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의 핵심인 그 이상이 되려는 추진력의 왜곡입니다. 타락한 존재들이 신과 경쟁하는 방식. 이런 왜곡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애초에 그것은 타락한 존재들에게서 나왔으며 그들은 우주가 움직이는 방식과 생명 흐름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들이 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판단했고 자신들이 또한 신과 경쟁하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타락한 존재들에 대해 했던 말을 생각해보면 그들이 궁극적인 통제 게임의 형태로 신과 경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지 않나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악의 우주론 책을 참고하세요. 누가 우주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구원받고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궁극의 힘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창조주는 궁극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하나됨으로 존재하고 카르마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존재들은 누가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대리자들은 오직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초월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것을 판단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이기심을 초월해서 이제 전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하는 단계까지 자신을 초월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영역으로 상승해서 상승 마스터가 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이기심을 초월하기 전까지는 준비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열기구가 자신의 무게에 대한 중력을 이겨낼 만큼 충분히 상향 추진력을 갖기 전까지는 공중으로 떠오를 수 없듯이 여러분의 상승도 준비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완전히 다른 일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만약 당신이 이 기준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라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한쪽 끝에는 어떤 기준이, 또 다른 한쪽 끝에는 그와 상반되는 기준이 존재하는 거짓된 양극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 기준을 토대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옳고 어떤 사람들은 틀렸다. 어떤 이들은 선하고 어떤 이들은 악하다. 어떤 사람들은 신에게서 구원받을 가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것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경쟁 이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어떤 영광을 위한 헛된 경쟁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개선하려는 의지,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정한 행성의 모든 생명 흐름이 스스로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의식 상태로 빠지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행성 거주민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자멸했던 행성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또한 행성 거주민들이 동일한 의식의 정체 상태로 깊이 들어가 누구도 자신의 자아감을 초월하려고 하지 않아 자멸한 행성들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러한 완전히 평범한 상태 속에서 서로를 인정했습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지구도 그런 나선으로 들어갈 위험에 빠졌었습니다. 그것이 일부 타락한 존재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생명 흐름이 이곳에 육화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낮은 의식 상태에서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오르려면 이전보다 더 잘해야겠다는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의식의 48단계 아래에 있는 동안에는 이런 의지를 가지는데 반드시 어떤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48단계 아래에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동기부여가 될까요? 지구에서 영광을 얻고 싶은 욕망,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고 싶은 욕망, 일종의 상을 받고 싶은 욕망, 유명해지고 영웅이 되고 싶은 욕망,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기를 바라는 욕망을 움켜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세계를 살펴보면 물론 나는 모든 경쟁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경쟁을 통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초월함으로써 영적인 여정을 발견하는 것에 준비된 운동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경쟁이 존재한다거나 경쟁이 신에게 속한 것이라거나 우리 상승 마스터들이 경쟁을 용인하고 장려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구와 같은 의식 상태의 행성에서는 경쟁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개선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필요한 도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더 높은 것을 발견하는 의식의 48단계로 오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운동선수와 여러 형태의 경쟁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이 48단계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중 상당수가 48단계 아래에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48단계를 넘어섰지만 여러 다른 이유로 경쟁에 참여하는 소수의 사람도 있지만 분명 대다수는 48단계 아래에 있고 그들은 비교하는 과정인 경쟁으로 동기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어떤 기준으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데 예를 들어 세계 기록 경신이나 테니스 경기에서 최다 우승, 자신의 스포츠 분야에서 최고 소득 올리기 등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것이든 그 기준과 비교합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경쟁. 경쟁하려는 영체의 진짜 문제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계들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애정 관계든 부모나 형제자매 또는 자녀 관계든 모든 사적인 관계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무엇일까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최상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계 안에서 양쪽 모두가 서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지점에 이르고 동시에 스스로를 초월하는 영적인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자신의 형제자매, 나아가 부모와 배우자 또는 동료나 친구들과 경쟁 관계로 본다면 어떻게 그 단계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항상 남보다 더 잘되고 뒤처지지 않으려 하고 심지어는 남을 뛰어넘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이 경쟁적인 영체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영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앞의 담화에서 사랑하는 관계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녀 간의 오래된 역할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경쟁이 거의 없습니다. 여성은 그들의 자리를 수용하게끔 길러졌고 남성과 경쟁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건설적인 관계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최상의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건설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여성들이 사회에서 직업이나 지위를 가진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이 일을 잘하도록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건설적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남편 역시 아내의 도움에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졌고 아내의 유익과 성장을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했습니다. 경쟁이 없었기에 이런 방식으로 긍정적인 관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미 말했듯이 이것은 궁극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여성에 대한 불균형한 억압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배우자 간에 경쟁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현 시대는 어떤가요? 여성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정도의 진보는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발전이 과연 여성들에게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주었는지 토론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말하겠지만 이것이 여기서 다룰 내 이슈는 아닙니다. 내가 제기하는 이슈는 여성들이 자유를 얻고 직장에 들어가 경력을 쌓게 되면서 배우자와 경쟁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많은 애정관계를 망쳐놓았다는 점입니다. 스포츠나 돈을 버는 것 등 이런저런 것들에서 남자아이들이 경쟁적으로 되도록 길러지는 문화가 여전히 많습니다. 동시에 여자아이들도 교육과 직업과 경력을 추구하도록 길러집니다. 소녀는 여성의 자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자신의 어머니와는 다른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의 어머니가 집안에서 했던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오직 갈등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동시에 많은 여성은 2배로 중압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밖에 나가서 경력을 쌓고 직장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하면서 집에서는 완벽한 아내나 완벽한 엄마, 완벽한 주부가 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남성들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여성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여성이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많은 여성이 이런 과정으로 인해 좌절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양쪽 모두의 이런 좌절감으로 인해 많은 결혼이 파탄났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몇십 년간 현대산업 사회에서 보아온 것은 오래된 양성 간의 역할이 무너져감에 따라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방식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것입니다. 경쟁을 극복하기. 내 거처의 세 번째 단계로 오면 나와 내 조력자들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살펴보고 아직도 경쟁심에 영향을 받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배우자와 경쟁하고 있는지 혹은 배우자가 없더라도 이런 경향을 가졌는지 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을 극복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건설적인 애정 관계를 갖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경쟁을 극복하기 시작하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 열쇠는 진정한 경쟁이란 자신의 자아감을 초월하는 것에 관한 것임을 숙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모습과 비교해서 자신이 진보했음을 알 수 있지만 진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구상의 어떤 기술이나 능력, 지위 안에서의 진전이 아닙니다. 분명히 은행 계좌의 돈의 금액이 늘어나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만큼이나 자신의 IM 현존을 위한 열린 문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특히 배우자와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는지가 정말 중요합니까?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얻고 더 인정받는지가 중요한가요? 더 심오한 진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